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공복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공복 시간에 배고프지 않은 방법 5가지. 안녕하세요. 명품 캥거루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아주 편한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하루 종일 칼로리 계산을 할 필요도 없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량을 일일이 따져서 먹을 필요도 없고 양을 제한해서 먹을 필요도 없기 때문이죠. 간헐적 단식은 단지 한 끼, 2끼의 식사만 건너뛰면 되는 방법인데요. 그럼 알아서 칼로리 조절도 되고 인슐린 수치도 낮아져서 저절로 살이 빠지고 체중이 줄어듭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간헐적 단식은 3끼 내내 칼로리를 계산해서 먹는 방법보다 살이 더 빨리 빠지고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충분히 먹을 수 있어서 정신 건강에도 좋죠. 첫 번째, 다이어트 식품을 드시지 마세요.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다이어트 식품을 먹지 말라니? 무슨 얘긴가 하실 거예요. 배고픔을 줄여준다는 다이어트 식품이 많습니다. 다이어트 식품들은 수많은 데이터와 논문을 근거로 이게 진짜 과학적이고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지 않다는 것을 설득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식품을 드시고 그 약을 사용하시면 식욕과 배고픔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약에 대한 부작용이 그거에 대한 효과보다 더 크고 약을 끊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살이 찌게 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요. 사는 기간 평생 동안 한두 달만 날씬하고 싶다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생에 걸쳐서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커피를 드세요. 커피는 단식 시간 동안 배고픔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무언가를 마셔서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해서 식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와 관련된 메타 분석 논문이 있는데요. 논문을 보면 커피를 마신 뒤에 최소 30분에서 최대 4시간까지 식욕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이후에 측정한 것이니까 커피를 마시는 시간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시간이 늘어나겠죠? 혹시 카페인에 민감해서 커피를 못 드시는 분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 커피에 관련된 연구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논문은 디카페인 커피와 그냥 커피, 물, 카페인만 들은 약 이렇게 4가지를 비교해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신기하게도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 그룹이 가장 식욕이 낮아졌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펩타이드 YY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펩타이드 YY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면 식욕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펩타이드 YY가 디카페인 커피를 마셨을 때 가장 높은 수치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호르몬 덕분에 우리는 식욕도 배고픔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다이어트는 단순한 칼로리 계산보다는 호르몬의 변화와 인체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커피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루에 1잔에서 2잔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살도 안 빠지고 건강도 나빠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사 시간에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드세요. 단백질은 식사 이후에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단백 식사는 대사를 증가시켜서 우리는 그동안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단백질 섭취량과 포만감을 비교한 논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그룹은 단백질 섭취를 45g에서 67g 정도를 섭취했고 한 그룹은 80g에서 120g까지 섭취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한 그룹이 더 큰 효과를 봤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단백질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효소와 호르몬의 작용을 증가시켜 인체의 대사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높아진 신진대사가 활발히 작용하는 동안 우리는 배고픔을 잊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단백 식사가 포만감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연구밖에 없어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단백 식사를 할 경우 단백질의 계속되는 당신생 작용 때문에 지방을 태우는 상태로 가기가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간헐적 단식 초기에 공복감이 너무 심할 때 한두 달 정도만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는 고단백 식사보다는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차전자피 가루를 드세요. 차전자피 가루를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시고 변비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변비에 좋다는 차전자피, 과연 공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채소나 다른 식이섬유 관련된 논문은 식욕과 포만감과 관련돼서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전자피 가루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논문이 있는데요. 실험 결과를 보니까 놀랍게도 차전자피를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차전자피를 먹은 그룹이 30%의 식욕이 감소했습니다. 실험자들 모두 아침 식사 전과 점심 식사 전에 차전자피 가루를 섭취했는데요. 이 점을 응용해서 단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기 전에 차전자피 가루를 1스푼에서 2스푼 정도 드시고 식사를 하시면 식욕도 감소하고 포만감도 증가해서 공복을 유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심지어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차전자피는 굉장히 맛이 없다는 점. 그거는 꼭 알고 드셔야 돼요. 마지막 5번째, 자신에게 맞는 간헐적 단식을 실시하세요. 16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8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는 16대 8 간헐적 단식부터 18시간, 20시간, 24시간까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1일 1식까지, 또 일주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일은 섭취하고 이틀은 섭취하지 않는 5대1 간헐적 단식 방법까지 세상에 수많은 간헐적 단식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들 중에 뭐가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공복 시간이 늘어남에 따르는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일 1식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바로 근력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헬스장에 가서 100kg짜리 덤벨을 드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경험들 있으시죠? 헬스장 끊고 첫날에 너무 열심히 운동해서 다음날부터 헬스장 쳐다보기도 싫고 회원권 끝날 때까지 안 가보신 적 다들 있을 거예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단식을 시도하시면 오히려 단식에 실패하고 다른 다이어트 방법처럼 단식을 그냥 한 가지 다이어트 방법으로 치부해 버리실 수도 있어요. 따라서 자신의 상태에 맞게 천천히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배고프지 않은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다이어트 식품을 드시지 마세요. 두 번째, 커피를 드세요. 세 번째,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세요. 네 번째, 차전자피 가루를 드세요. 5번째, 자신에게 맞는 간헐적 단식을 실시하세요.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단식 시간 동안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인데요.